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소장님. 네, 좋은 성찬 되셨어요? 잘 보내고는 있는데 예, 정치권 소식은 좀 그렇지 못해서. 아유, 그러니까요. 오늘도 방송을 하나 했는데 네. 성탄절날 계엄 얘기하고 탄핵 얘기하고 하려니까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좋은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이게 저희의 임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대변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 변호사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조사나 수사를 받지는 않겠다. 탄핵 심판이 먼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다. 탄핵 당하고 난 다음에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이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예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하고 수사를 해도 기소를 못하니까 그때 그냥 탄핵 심판이 진행된 거였고 지금은 내란죄는 형사상 소추할 수 있잖아요. 기소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기관의 조사랑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섞어서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도 상당히 지금 어렵고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조사나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한들 안 받는 게 아닐 텐데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그걸 또 모르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제가 보니까 지지층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지금도 네.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거리에 정광훈 목사가 동원하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네.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은 윤석열이 뭘 잘못했냐, 비상계엄 할 만했다, 탄핵이 웬 말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 조사 수사 받을게요 이러면 그 사람들 기가 확 꺾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살려주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 몇 명을 결집시켜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거에 위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 선임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위에 쭉 상층부 그냥 대표 변호사분들은 있는데 네. 10년 차 이상의 판검사 출신들 실질적으로 공소사실 지켜보고 기소장 다 보면서 이제 변론 요지서를 써야 될 그 10년 차 이상의 이제 변호사들 중에서 난 못하겠어요. 다 손을 내젓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7억 줄게 수임료로 그랬는데도 안 하겠습니다. 적당한 사람을 지금 못 구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고요. 변호사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도둑질이나 폭행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란죄잖아요. 네.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 아이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변호한다라는 게 자신의 변호사 생명을 걸고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아마 그러니까 이거를 변호했다라는 게 딱지가 붙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의뢰인이 변호를 맡기겠어요. 그거에 대한 평판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돈 가지고는 안 할 것 같아서 예. 제가 그냥 차라리 추천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누구를요? 아니 서정욱 변호사 본인이 하고 싶어 하고 배승희 변호사도 있고요. 네. 강용석 변호사도 있고 김소연 변호사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유튜브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편 들고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 데려다 쓰면 되지. 왜 딴 데서 찾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본인들도 그래도 고르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아니 지금 서정욱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를 지금 폄하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 저한테야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흔쾌하게 하시려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0년 차 정도 되면 앞으로 해야 되는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변호사 생활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재다 보면 힘들 수 있죠. 네. 근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한덕수 네. 권한대행께서 아직도 안 하고 있고 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26일까지 기한을 준다 그랬고 이 와중에 네. 대법원에서도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을 얘기를 해가지고 네. 좀 입장이 애매하겠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쭉 정리를 좀 해드려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그리고 일반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은 좀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과되면 끝이거든요. 네.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면. 근데 아직도 지금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네. 지금 일반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부하겠다라는 의사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이 이제 인사청문회를 끝나서 26일 날 추천이 되더라도 임명을 안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질질 끌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초가 되면 대통령 임면목 2명의 헌법재판관도 임기가 끝나거든요. 예.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3명 임명 안 해요. 그럼 6명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잖아요. 예. 내년 4월 초까지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초에 2명이 또 임기가 끝나요. 예. 그럼 4명 가지고는 심판할 수가 없어요. 심리도 못하죠. 네. 못해요.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임기 끝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에 있고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 역할을 계속하고 예.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 보이는데 그렇죠. 여당에서는 이런 상황인데도 야당은 맨날 탄핵만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군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여당의 압박도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질질 끌자, 시간을 끌자. 네. 언제까지?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의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을 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면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피선거권 제한형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재명만 아니면 해볼만 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 대통령이 안 되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침대 변호, 침대 축구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군요. 대단히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국정이 지금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외 신인도도 하락할 수가 있고 나라 경제 어떻게 되겠어요? 민생을 어떻게 챙기겠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기사가 났지만 초고령 사회로 가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대비한 여러 가지 법률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지금 4+1 개혁 그것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의료개혁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면 5년, 10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집권 여당, 여권에 계신 분들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돼. 시간 끌어야지.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맞습니다. 차라리 판단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국민이 없군요. 늘 느끼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진짜 보수파 편이거든요. 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하는 일들은 이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기득권,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진짜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몇 개월만 정치하고 끝낼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선거가 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더 넘게 남아있고 윤석열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1년 지나면 또 국민들 다 잊어버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의원총회를 보면 특히 영남권에서 목소리 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상당히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고 방어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목소리를 더 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 1월 1일까지 김건희 특검하고 일반 특검 거부권 행사 기한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아마 화가 많이 나셔서 거리에 나와서 국민의 힘을 좀 보여주실 것 같아요. 예, 정말 우리나라 잘 됐으면 싶은데. 그러니까요. 예, 이제 명태균 씨하고 건진 법사하고 네. 음성 파일들이 나온 게 네. 있을 거고 앞으로 나올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여당 의원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은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 관련된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사하겠네? 이거 김건희 특검 반대해야지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 변호인을 통해서 녹음 파일이라든지 관련 내용들이 하나씩 둘씩 뭐 이렇게 좀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특검을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안 밝혀질 것도 아니거든요. 창원지검에서는 지금 착실하게 또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시간만 끄는 것이지 잘못한 것이 안 밝혀지거나 죄값을 안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시간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똘똘 뭉쳐 있으셔가지고. 맞아요.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당은 망한 거 아니냐. 이제 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박근혜 탄핵 때는 그래도 계속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무릎 꿇고 반성했는데 지금은 반성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중진 의원들이 과거에 우리가 반성해보고 사과해봤는데 이것도 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못하게 되고 법적인 거 많이 더 뒤집어 쓰고 처벌도 많이 받고 막 감옥도 많이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버틸 때까지 버텨야 돼. 이게 우리의 경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이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그게. 근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가 총선은 좀 길게 있고 조기 대선을 안 하는 게 목표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과했어요. 반성했어요.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예. 김건희 특검도 받아들이고 일반 특검도 받아들이고 예. 헌법재판관도 다 임명해버려요. 그러면은 탄핵 심판도 되게 빠르게 진행될 거고 예. 그다음 김건희 특검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기 대선 가면은 우리는 망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질질 시간을 끌어야 된다. 최대한 늦춰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한 건 위법한 건 위헌적인 건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을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앵커님 말씀이 맞고요. 진영과 이념과 뭐 지지하는 정당이 다 다르더라도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국민들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네. 자기들만 생각하는 게 과연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복귀를 할까요? 하고 싶어 하죠. 대선에 출마할 생각은 강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운전해서 지방을 다닌다라는 설, 집안에만 있다라는 설을. 근데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근데 본인도 내가 비대위원장 당대표 쓸 때 뭔 일을 잘못했을까, 뭔 일을 잘했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하고는 좀 소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내일부터 또 다시 열심히 민생 챙기겠다고 하고 있는데 잘 되겠습니까? 이게 여당 협조하지 않으면요 민주당은 주장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로 집행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잖아요. 네. 좀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장관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받아들일 수 있고 건의사항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률안을 고치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해버리면은 민주당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세미나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냥 민생 현장 가고 이런 거지, 탄핵당한 정부라도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갖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민생 챙긴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예. 야당에서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도 국민의 힘을, 우리의 국민의 힘을 네. 오해 없으시길 보여줘야죠. 우리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성탄절인데 축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